네, 스마트 컨스트럭션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먼저 선택합니다. 프로젝트를. 그리고 나서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업 메뉴에 그 3D 스캔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파일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론 데이터는 라스라는 형태의 포맷으로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라스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포맷을 선택하시고 나서 스캔 1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불러들이시고요. 데이터를 모두 선택해서 열기, 스캔 읽기를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스캔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데이터를 불러들여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3D 스캔에서 이미지는 정사 영상을 불러오는 부분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폴더 설정에 정사 영상이 들어있는 위치를 선택하시고 파일 읽기를 눌러서 정사 영상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미지를 불러 들여오는 도중 동안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온전한 정사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컨텍스트 캡처나 또는 픽스4D에서 만들어진 정사 영상 폴더 안에는 3개의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PRJ나 TFW나 TIF 파일. 이 3개의 파일이 모두가 들려지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만 명심해주세요. TIF 파일만 옮겨서 그 데이터를 불러들이게 되면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만 불러들이게 되면 그 TIF 파일 안에 좌표값이 없다는 거, 사라진다는 거, 이 부분만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캔 데이터와 정사 영상 데이터가 함께 불러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사 영상 데이터와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객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스트럭션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그램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대부분은 이 객체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 메뉴에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라고 하는 폴더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컨스트럭션은 세 가지 항목의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들여와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3D 관리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GPS나 또는 포인트 데이터, GPS나 토탈 스테이션에 있던 포인트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이고 또 내보내게 하는 부분이고 3D 모델은 CAD 도면을 불러오거나 또는 내보내게 하는 기능 3D 스캔은 정사 영상이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또는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사 영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사 형상 데이터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사 형상을 가지고는 어떤 현황을 그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고 또는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3장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데이터를 현황을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2장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는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 모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저장하고 노이즈,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어떻게 노이즈를 제거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객체라고 하는 이 메뉴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한 좌표를 추출하고 싶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좌표를 추출한다는 것은 이 포인트, 이 관리, 포인트를 추출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관리점이라고 하는 탭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선택 추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위치를 선택하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게 되면 이 측정된 그 선의 부분에 대한 좌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Y, Z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CAD에서 X, Y, Z와 측량에서 사용하는 X, Y, Z가 다릅니다. 그렇죠? 행축을 보통 수학적으로 CAD에서는 X라고 이야기하고 동축을 측량에서는 Y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측량에서는 그게 반대로 돼 있어요. 행축은 Y, 동축은 X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컨스트럭션에서는요, CAD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그 좌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XYZ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측량에서 사용되는 좌표가 아니라 그냥 수학적인 것, CAD에서 사용되는 좌표의 어떤 순서, 형태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가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위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좌표 풍선 이동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풍선 자체가 제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여기 끝점을 측정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택해. 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풍선을 움직여서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글자가 너무 크죠? 화면 전체에서 보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에 대한 크기를 줄이고 싶은데 어디서 줄일 수 있느냐?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자 옆에 수치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 관리라고 하는 이 탭에서 도면의 문자든 지금 현재 보여지는 문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부분을 지금 계속 선택 추출을 누르고 측정하고 또 선택 추출 누르고 측정하고 하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선택 추출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좌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출해 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좌표를 추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좌표를 추출했지만 이 부분을 잘못 추출해서 내가 삭제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그 관리점 삭제라고 하는 부분, 관리점 삭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선택 삭제를 선택하시고 나서 선택하시게 되면 원하는 관리점을 삭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반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반복이라는 체크를 선택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관리점에서 선택을 누르시고 관측을 누르실 텐데 이렇게 데이터를 또 추출해내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3D 관리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장이라고 보이시죠? 저장에 들어가셔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폴더 안에 관측점이라고 하는 형태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스마트 컨스트럭션에서 사용되는 측정되는 포맷은 MES라고 하는 형태의 포맷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뭐 그냥 우리가 CSV나 엑셀로 보고 싶다 하거나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엑셀로도 저장하실 수 있고 또는 텍스트로 저장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시고 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관리점이 저장된 거죠. 자, 관리점을 지울 때 전체적인 것을 제가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새 파일, 신규, 3D 관리점의 신규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소개를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가 모두 클리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저장한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수 있습니까? 열기, 3D 관리점의 열기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아까 저장을 했을 때 MES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죠 네. MES 형태라는 데이터로 MES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MES라고 하는 형태의 저장된 파일이 저장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얘를 선택해서 가져오기, 파일 열기, 파일 열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측정했던 데이터가 이렇게 가져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앞쪽에 관측된 데이터는 레벨 값이 있습니다. Z 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부분에는 지금 보시면 Z 값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밑에 이 관리점이라는 형태로 선택되어 있으면 스캔이라고 하는 데이터, 우리가 아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화면에서 보여지는 평면의 좌표만 추출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높이 값도 정확하게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 모드에서 스캔이라고 하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눌러주시고 관측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Y, Z 값, 높이까지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스캔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지지 않게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끄고 스캔을 보게 되면 이 정사각 뒤에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평면으로 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부분 좌표를 이렇게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면이 아닌 측면에 대한 데이터, 측면으로 데이터를 돌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측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택을 눌러서 관측을 하려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화면점은 평면, 정면, 옆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정확하게 위에서 보면 90도 보거나 관측 데이터
데이터에 왜곡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선택, 관측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지정하고 측정을 해야만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왼쪽 밑에 보시면 이 화면점이라고 하는 F3번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F3번을 한 번 더 누르거나 또는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객체점이라고 하는 이 객체점이 지금 이 포인트 하나의 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를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 회전을 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점이 사각형 형태로 선택되는 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측면 데이터를 추출하기를 원하실 때는 화면점이 아니라 객체점, 이 객체점을 꼭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데이터를 측정을 했을 때 어떤 잘못 측정했던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 측정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삭제라고 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x, y, z 값을 다 수정할 거냐 아니면 x, y 값만 수정할 거냐 또 z 값을 수정할 거냐 이 부분을 선택하는데 x, y만 선택하면 평면에 대한 위치만 변경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1번입니다. 그럼 얘를 31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31번이 원래 여기 찍혀야 되는데 잘못 찍혔어 라고 선택을 누르시고 수정을 딱 누르시게 되면 31번이 이 부분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레벨 값은 변경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Z값까지 누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선택합니다. 178.461인데 이 부분으로 선택하고 수정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X, Y, Z값 모두가 수정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그 어떤 좌표 어떤 시스템들을 변경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축을 변환하거나 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능도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델은 캐드 도면을 말하는 겁니다. 캐드 도면. 우선 캐드 도면을 이 화면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있어요. 깨지는 현상. 그래서 이미지를 키시게 되면 이미지 뒤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함께 숨어 있는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숨어 있는 것 자체도 조금 이렇게 측정하는데 좀 그 지저분함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펜을 끄고 이 상태에서 도면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도면을 그릴 때 아까 객체점과 화면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평면 위에서 보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려낼 거기 때문에 객체점이 아니라 그냥 화면점으로 선택하시고 나서 도면의 명령, 그리는 명령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리시고 나서 컨트롤 C 밑에 보시면 다음 지정 또는 높이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크로스 시킬 겁니다. C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도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면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도면만을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탭에 보시면 이미지도 끄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고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면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3D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3D 모델. 3D 모델에서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나서 DXF로 저장할 겁니다. DXF로. 그 도로 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누르게 되면 부산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폴더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제가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3D 모델에서 신규로 들어가셔서 모델을 확인 누르시면 모든 데이터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작업을 우리가 진행할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불러드릴 수 있는데 열기에 가셔서 지금 보시면 도로 측선이라고 하는 거 파일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면이 가져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작성하시고 저장하시고 또는 관리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캔점이라고 하는 부분, 이 스캔점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캔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간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살려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지금 마우스로 보이시는 이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 그다음 윗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스캔으로 가셔서 데이터를 지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밑에 부분도 보시면 아까 도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스캔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움직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캔점에서 스캔 온오프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지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각 범위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데까지를 선택하고 왼쪽 마우스를 부분을 떼면은 지금 이 사각형 선택되어 있는 3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도로 부분을 살리면서 이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폴리선 작성을 영역을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자유선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이동하는 부분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화면을 이동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지금 선택한 이 폴리선을 폐합하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어떤 걸 누르도록 되어 있냐면 Alt를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Alt를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그런 명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시고 Alt를 누르시면 선택한 포인트가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폴리선 옆에 부분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폴리선 작성 영역 말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도면으로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면으로. 이렇게 도면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도면 말고는 다른 거는 지우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도면 안에 것만 먼저 지우고 싶다라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폴리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폴리선 안에 있는 데이터는 지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지우는 부분들을
저희가 실수로 잘못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시는 것처럼 undo라고 undo를 누르시면 한번 지웠던 데이터가 이렇게 삭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만 남겨놓고 외부를 지우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안에만 지워지는 부분이 안에만 지워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떤 걸 선택하시냐면 외부라고 하는 걸 체크합니다. 외부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난 이후에 폴리라인을 선택하시게 되면 폴리라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삭제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면은 제가 선택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 외부의 영역들이 삭제되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여러 번 지웠습니다. 지웠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시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보시면 전체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초기화가 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만 도면도 그렸습니다. 노이즈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 하나의 그 프로젝트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면도 있고 스캔 데이터도 있고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나로 저장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 3D 스캔에서 저장을 들어가시게 되면 라스라는 형태가 아니라 BW9입니다. 이 BW9은 우리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고유 그, 그 파일의 확장자명입니다. 오토캐드가 DWG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확장자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기본적인 확장자는 BW9. 여기에 스캔 포함, DXF 포함, 정사 영상 포함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난 이후에 저장을 눌러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파일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장점이 뭐냐면 다시 우리가 개별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도 저장하고 정사 영상도 저장하고 도면도 저장하고 하면 각각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또 각각 저장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상세함으로 인해서 파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편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또는 통합해서 저장하는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설명드렸던 메뉴, 두 번째 객체라고 하는 이 형태의 데이터 메뉴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50% 이상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는 응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장에서 바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